난이도 같은 경우를 보면,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기본, 그 다음에 응용 실력 단계, 그 다음에 심화 단계.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. 더 세분화하면 4개 내지 5개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. 이제 기본 단계보다 더 쉬운 단계, 기초라고 저는 이제 명명하는데, 이제 연산을 하는 단계죠. 기본도 약해서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떤 그 해당 단원의 계산 위주로 된 그런 교재들, 그런 난이도를 우리가 기초라고 분류를 하고요. 그리고 심화 단계보다 만약에 더 어려운 문제, 이건 보통은 이제 고등과정에 해당이 되는데,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화 교재보다 더 어려운 단계, 예를 들어 뭐 자이스토리나 뭐 마더텅에서의 기출문제들,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, 만으로 좀 이제 구성이 된 그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. 그래서 해당 단계의 어떤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,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가장 쉬운 기초 단계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가보시면 무슨 연산, 뭐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이야, 그럼 2-2 무슨 연산, 뭐 이렇게 된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사실 더 세분화해야 돼요.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 보통 학원에서도 기본서, 유형서 이렇게 좀 세트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.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개념 원리, 이제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센 RPM이 있죠. 그리고 요즘에 사실 너무 많이 유형서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뭐 센 RPM으로 대표되는 유형서들이 있다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응용 실력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중학교 과정에서는 최상위 라이트,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, 저도 이제 어제 서점에 가서 좀 새로 나온 책을 좀 본 건데, RPM이 있잖아요. 기본 단계 유형서에. 근데 RPM 프로라는 교재가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. 10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 걸로 나왔는데, 그게 저도 서점 이제 직원한테 물어봐서 저도 처음 보는 교재니까 그냥 RPM 프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예요? 라고 물어봤더니, 이거 새로 나온 교재인데 기존의 RPM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.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, 확실하게 유형은 똑같이 분류되어 있어요. 기존의 RPM이랑 유형은 똑같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류된 그 유형의 구성된 문제의 난이도가 RPM보다는 확실하게 어려워요. 그래서 기존의 좀 기본 어떤 과정의 어떤 유형 문제들을 풀고 바로 사실은 심화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많은데 그 단계에 있어서 사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괜찮은 교재가 좀 나왔다. 선행을 하는데도 그렇고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 아이들이 블랙라벨이나 정말 최상위권 100점을 무조건 목표로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랙라벨이나 수학의 신이나 등등의 어떤 심화서들을 반드시 풀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어떤 90점에서 100점, 정말 나는 이런 심화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 이상 A 혹은 100점까지를 바라고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상위 라이트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보면 굉장히 저도 이제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RPM 프로라는 교재가 굉장히 조금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RPM 교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괜찮은 교재가 나온 게 아닌가 응용 실력 단계에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심화 단계로 가게 되면 중등 선행 같은 경우에는 뭐 최상위, 최고 득점, 뭐 일품은 사실은 심화 단계로 분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응용 실력 단계로 분류를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데 심화서로 분류하면 일품은 가장 쉬운 이제 심화서가 될 거고 응용 실력 단계로 분류하면 이제 그 단계에서는 좀 제일
어려운 교재가 되겠죠. 개인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얇기도 하고 연습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교재는 아닙니다. 일품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일품 같은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게 이제 블랙라벨이 되겠죠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제 고쟁이라는 교재도 있고요. 뭐 고등과정으로 가게 되면 뭐 그 외에 사실 좀 많죠. 심화서들 좀 몇 개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라벨 고쟁이 정도가 되고,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단 사실 그 두 개의 교재만이라도 내가 정답률을 계속해서 반복하고요. 정답률을 80% 이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한테 고등선행을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도 올해 최상위권 아이들을 수업을 해봤잖아요. 그래서 중등선행을 한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별로의 목표를 봤을 때 정말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1차적인 목표, 1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그 고쟁이 혹은 블랙라벨의 스텝 2 단계 있죠. 그 단계의 정답률을 80%, 90%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는 과정을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블랙라벨이나 고쟁이 단계의 스텝 2가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진 상태가 되면 스텝 3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, 이제 스텝 3 같은 게 문항 수업 별로 많지 않아요. 예를 들어 뭐 블랙라벨 같은 게 10문제도 안 되고요. 고쟁이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텝 2가 정말 그 정도 단계까지 된 학생들이라고 하면 돈 아까워하지 말고 블랙라벨도 사고 뭐 고쟁이도 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류의 어떤 문제집들을 여러 권을 그냥 구입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스텝 3만 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스텝 3 단계의 문제들, 그 블랙라벨이나 고쟁이에 들어갈 정도면 킬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명한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 단계의 문제들은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스텝 2 단계까지가 잘 된 학생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스텝 3 문제들은 사실 문항수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외워버려. 풀이를. 그래 해설지를 옆에 두고 너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를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그 정도 단계까지 간 학생들은 그렇게 스텝 3를 돌리라고 하고,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다 됐다. 어느 정도 다 됐는데 그 다음 뭐 해요?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킬러 단계의 문제들만을 이제 남겨둔 거죠. 그 과정에 있어서.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토리사 혹은 이제 마더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이 있어요.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이스토리도 그렇고 마더텅도 그렇고 사실은 종류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단계에서 별이 있는데 별이 5개까지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심화서, 블랙라벨이나 고쟁이 스텝 3까지 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로 왔을 때는 이제 별 3개 이하는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별 4개랑 5개짜리 문제들만 풀어 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그 단계까지 도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치동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비 고1이다 봤을 때 마더텅이나 그 자이스토리의 그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들, 별 5개 문제들까지도 어느 정도 어렵긴 하다, 익숙하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좀 그런 단계의 문제들을 좀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기준으로도 예비 고1에 가장 선호되는 그런 반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다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수학에서의 과정이 어떻게 분류되는가, 기본적으로는 기본, 응용 실력, 심화 3가지, 세분화하면 기초, 기본, 응용 실력, 심화, 그다음 킬러 이 정도 단계까지 가고 그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 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 외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